안녕하십니까. 안세요 대표 박인종 의사입니다. 오늘 제 352강은요. 기업의 활동에서는 임직원을 위해서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과세 방법에 대한 개요를 한번 젖세와 적세, 과세가 되는지 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안세제형저널 2020년 9월 9일자에 내지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찰칵해 보시고요. 예. 제가 A4를 이렇게 뽑았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임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회사가 제공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복리비인데 이것이 이제 근로소득에서 아예 과세가 제외되느냐 또 과세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출됐다 하더라도 법인세까지 과세되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20-30% 차이가 나고 근로소득까지 과세가 되면은 30% 정도 한계세율을 합치면 50%까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어떤 비용이 지급되면서 50%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하고 50%의 세금을 안 내는 거에 따라서 그 절세 효과 또 지급되는 효과는 50%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신경 써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제일 먼저 이제 급여에 붙는 건보료나 공과금 이런 것들이 고용보험료. 그래서 이제 회사 부담분까지도 근로소득의 비과세된 항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급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급여가 있으면 급여에 붙는 4대 보험이 있고 본인이 내는 4대 보험이 있는데 급여에 붙는 4대 보험마저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럼 법인세가 22% 절감이 되죠. 플러스 개인 소득으로 안 본다 이러니까 이건 법인세도 안 내고 개인 소득으로 안 보니까 과세가 둘 다 안 되는 거니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비용이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근무 중에 식사대는 이제 매월 10만 원까지 이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금액인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10만 원까지 회사 비과세. 회사 내 식당 운영할 때 회사 내에서 제공한 것은 그 가치가 매월 10만 원보다 높다 하더라도 전액 비과세가 되고요. 그런데 현금 10만 원 초과분은 이제 초과 차액은 이제 근로소득에 합산을 시킨다 그런 얘기죠. 이런 근무 중에 식사대는 법인 비용 인정이 되고 물론 과잉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합산을 해서 근로소득을 내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자가운전 무조비는 어때요? 이것도 오래전 10몇 년 됐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20만 원 초과액은 근로소득 합산한다. 마일리지를 별도로 줄 때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그 추가요 과세가 되는데 실비의 입증 증빙을 낸다면 그래서 영업부나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비용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조사비 사회통념사회 법인에서의 금액은 인정이 되는데 거래처 경조사비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를 추가하는 금액들은 접대의 부인액을 통해서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명절 선물 비용이 있는데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나 우리나라 2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 명절 일대의 선물 중에서 적당한 금액은 이제 비용 인정이 되고요. 과세물품의 경우도 매입세 공제가 인정이 되는데 건당 신발 이상 초과한다든가 과잉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을 해서 각자의 소득에 합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또 사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직장체육대회나 어떤 매출활동의 촉진비 같은 사회통념상 실비 수준은 사행사비도 비용 인정이 되는데 역시 과잉 금액은 송금물산입돼서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얘기죠. 병원 치료비가 있을 수 있는데 회사 업무와 관련된 병원 치료비다 그럴 때 비용 인정이 되고 그러나 사적 진료비나 이런 근로소득 합산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회사의 계정이 아니고 회사의 계정에서 별도로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내릴 수가 있는데 산업근로복지기금에서의 지원비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병원 진료비도 과잉 진료비하면 소금불상임으로써 법인세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다니는 휴대폰, 휴대전화 요금은 회사 명의로 된 건 당연히 회사 업무에 다 쓰니까 비용 인정이 되는데 개인 명의의 휴대폰의 경우는 이 중에서 회사 업무에 사용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나름대로 측정을 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나머지 이제 휴대폰 중에서 개인의 사용 부분에 특유화된 것들까지 회사가 대주면
그래서 근로소득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소득이 합산이 돼서 늘어나서 한계수율이 올라가는 쪽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회사가 직원들한테 본인이나 가족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에 합산을 해야 된다 이것은. 그러나 회사 내의 교육훈련센터에서의 학자금 보조액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외부의 학자금은 그렇고 교육비 공제는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업무 부관 학자금은 소급불상이 된다 그런 얘기고, 업무 관련 여러 가지 회사 상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업무 행사 상금은 이제 근로소득 합산을 한다. 회사의 업무에 여관돼서 근로 연장이라고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비용 인정은 되지만 근로소득 합산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나 과잉 상금은 아예 근로소득에 합산을 하면서도 또 손금 불산을 할 수 있다. 무관병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7, 8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각 건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잘 보고 근로소득 비과세가 되면서 회사의 비용 인정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신 책이고, 근로소득 과세는 되면서 회사 비용 인정이 되는 것, 이것은 두 번째고, 근로소득 과세도 되고 회사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것, 이것이 최고 나쁜 경우가 되니까 그 나쁜 경우가 되지 않도록 각종 비용에 대한 요건을 잘 보고서 판단해야 되겠다. 어쨌든 과잉은 무조건 다 과세와 송금불상이 되고, 적당한 것은 근로소득 과세 안 될 수도 있고 송금불상이 또 안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과유불비, 너무 지나친 것은 못하면 못하다,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의 대표 박인종 회장이었습니다.